자, 지난 시간 복습 가볍게 리뷰하고, 네, 허시,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제가 쌤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는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이라고 우리 보통 나누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꼭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맞다. 쌤도 어느 정도 그래.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수학 시간에 배운 거는, 한의학은 마크로 아나토미고, 응? 한의학은 마크로가 가름이 매크로. 서양은 마이크로 아나토미라서, 외과적인 국소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한의학은 크게 숲을 본다. 그리고 관점을 볼 때, 양의학이 아까 서양의학이 나무를 본다면, 우리는 크게 숲에서 시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전인류학적인 인체적인 관점. 그렇죠. 그래서 그 동의보감 장도로도 정면보감의 측면으로 있는 순환을 보는 거고, 영상을 좀 맞죠. 아니, 그게 실제로 뭐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그럼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의학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거 한의학할 때 제일 좋은 게 어쨌든 네네. 제가 처음 한의학을 하려고 네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양방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딱 초음파할 때는 근본격계는 어디 찢어진지 뭐하는지 그걸 딱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양방학적인 약간 개념인 거예요. 그게 좀 더 쉽고 치료하기가 편하고 이제 그러기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왜냐면 찢어지면 붙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 병원 간 것도 진맥하고 한약하려고 했던 게 이 한약적 지금 우리 이 한약할 때는 무슨 증상들이 있어도 그래 이 증상 뭐 담나무 절대서 어떤 증상 뭐 다 해도 결국은 크게 보고 이 증상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들을 보는 거잖아요. 습이 차서 병이 막혀서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라는 걸 보는 거라서 그거를 하려고 사실 저는 진맥을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지니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네네. 일단 제가 밥벌이는 해야겠다. 가장 간단하고 제가 짧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는 통증인데 그거는 사실 해부 구조를 알고 어떻게 찔러주고 걔가 흐름이 좋게 해주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거 시작했던 거예요. 시작하게 된 거고. 그렇죠. 나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단 부원장으로서 밥벌이는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제 포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딱 A는 B가 나오고 B는 C가 나오고 추격하면 아웃이 나오는 게 좀 정확한데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분은 허리가 물론 삐끗은 했지만 자꾸 삐끗하는 이유가 콩팥의 문제가 확률이 조금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신의 증상 이제 신허 이거는 더 높은 분이고 이런 게 없는 분은 신 한 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로 끌고 가야 되는데 딱 저희는 보이지만 양방만 하신 분들은 너희 생활 습관이 안 좋나? 모발이 안 좋나? 두세 번 더 맞으세요. 한번 깎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분들은 정말 두 번만 친나도 거의 제대로 제가 안 나도 비슷하게만 나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하려고 사실 이렇게 보는 거를 하려고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바꿔서 게다가 생물공학과에서 최고의 마이크로를 하던 사람이라 너무 제가 길어졌어요. 마이크로 앞에 건 편집해도 되겠네. 저는 미생물을 키우는 사람인데 이거를 키우다 보니 사실 미생물은 똑같이 하나에서 그냥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번을 키우면 100번 더 다른 애들이 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조금 온도를 잘못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세포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럼 똑같은 세포지만 내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패턴으로 나가는 게 그게 저는 이제 미생물 요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약간 한의에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체적인 게 되게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저는 사실 한의학은 저희가 게을러서 지금 막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거지만 충분히 너무 괜찮은 거고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한의학은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게 꼭 발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이라는 툴 속에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MRI를 안 보려고 해도 환자가 들고 오고, 환자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실제로 병명을 그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그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공통 툴이에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라는 그 자체가 거짓이냐 진실이냐 따지면 그거는 명백한 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이제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사람 없으니까 잡담을 할게요. 학문의 발달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의학뿐만 아니고 저는 예전에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수학만 하면 진짜 하루 종일 잠도 안 자도 됐었어요. 뭐 국영수 중에 수학만 공부하는, 아무튼 하나 빠지면 뭐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때 수학의 역사 같은 것도 읽고 막 그랬는데, 수학이라는 이 체계 자체가 과학을 만들게 됐거든요. 수학과 과학은 완전히 달라요. 아예 수학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통계부터 시작해서 대기하학 온갖 종류가 다 있는데, 이게 수학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가정이에요. 가정. 완전 무결한 어떤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근데 세상에 1 더하기 1은 2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약속해. 그런데 그 공통된 의견과 그거를 공통 언어를,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서로가 동의한 그 맞다고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학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했고, 과학이 그게 엄청난 분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지금도 계속 그 베이스는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 체계와 그 사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의학이 발전을 하려면 의학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는 다른 언어가 없었어요. 다른 툴이 없었어. 그러니까 정기신 했던 거예요. 오장육부.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을 보는데 한의학은 다르게 본다가 아니고 용어가 다를 뿐이지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왔다. 그럼 이제 치료는 그분은 허리에 어떤 인대를 치료하는 걸 하고 나는 신허를 보고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병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냐? 우리는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허리 여기가 아니고 주변이 좀 어떤데 주변이 좀 어떻길래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툴은 의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현대의 그 공통된 용어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부학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 만약에 허준 선생님이 초음파 잡으셨으면 이게 비경인가 보다, 이게 신경인가 보다 했지 않았을까? 그거를 쓰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그걸 또 처음 해보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고, 이거는 현대의학은 하나의 언어다, 공통된 언어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느냐는 나의 문제일 뿐이지 공통된 언어는 배워야 된다. 해부학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딱 하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황제 기백의 어떤 대화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전의 역할은 거기에서 고전을 보고 영감을 받는 데 역할을 고전의학이지 고전이 진실이다가 고전의 역할이 아니에요. 큰 어떤 카테고리를 던지면 거기에서 영감을 받을 때 고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대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현대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어떤 그런 거를 현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주인공이 몇 명 그 하신 분이 아직 늦는데 그 지금 강의로 제가 했던 그 시즌 1, 2, 3 그 총무님하고 그 대구에 지금 내려가 있는 경민이가 지금 워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워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곧 나올 거고 다음에 그 제가 본초를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한 줄씩 뭐 많은 설명이야. 여러분 책 다 보면 되고 본초를 잘하는 법은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인삼하고 황기의 차이는 뭔지. 그러면 인삼을 쓸 건지 황기를 쓸 건지 기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거만 간단하게 제가 그 용어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 시즌 전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그 디테일한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가 제가 해봤고 지난 시간에 이제 허실 했는데 허실 이거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해보고 문제점은 한의학을 하시는 분의 문제점은 내가 받아봐서 다 잘 아시지만 기허 환자가 왔어요. 기허. 근데 기허인지 몰라. 그게 문제. 혈어 있는 사람이 왔어. 우리는 혈어인지 몰라.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공부는 다 했어. 기혈인지 혈어인지 정부족인지 간부족인지. 근데 환자가 왔을 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기본기가 아직 부족하다. 그거에 결론이 도달했어요. 기본기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머릿속에 분명히 넣어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강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저는 제 생각보다 대단히 잘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전기가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고 신이 이제 허해진 거고 사기라는 습기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접근하는 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보는 공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거나 할 때 처음에 몰라요. 모를 때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녹화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보내고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 봅니다. 말을 하는 행동, 제스처를 따라해 봐요. 요렇게 보기도 하고 요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 사람이 요런 상태였네?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요런 상태였구나. 그런 거를 제가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링 같은 거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글이라는 게 한자 자체도 함축어고 한글은 그 구어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한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함축어인데다가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다가 그게 과거의 용어이다 보니까 너무 그게 먼 거예요. 그래서 미러링 해봐야 됩니다. 저게 기허구나. 혈어가 되니까 그래 가만 보니까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실금할 때 신허가 기본이고, 폐비가 화하거나 습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보증기탕에서 요런 류의 제가 하나만 뽑아왔어요. 복습이니까. 수사파는 그런 약들과 함께, 장정하는 약들, 요런 약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 얘기했고요. 윤효증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이 약한 건데, 원래 신 자체가 약한 거. 식체로 인해서 신이 약해지는 거. 요게 이제 오늘 케이스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케이스는
원래 이제 양적인 사람이 자꾸 소모를 하니까 신이 자체적으로 약해지는 거고, 이번에는 자꾸 소화기관이 약해가지고 식체로 인해서 신이 약해지는 요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로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불안으로 자꾸 이제 불안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자꾸 흔들다 보면 이것도 어떤 계속적인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심담이 허한 게 이제 신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쭉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인성 방광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외상이든 어떻게든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나타나서 방광 기능에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풍, 뇌졸중, 파킨슨, 치매, 다발성 경화증, 척수염, 척수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신경인성 방광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척수 신경에 문제가 되니까 그 병 자체를 좀 치료를 해야 돼요. 네. 병 자체를 치료해야 되고, 거기에 결국에는 그 병과 뭐 척수로 가는 신경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소변이 그렇다고 해서 소변에만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인, 음인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이거 정리해 봤는데, 행동하고, 사람의 행동, 사고, 목소리 등등의 반응을 보고 판단한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래가지고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음인은 좀 사람이 좀 소극적이거나 긴장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양인은 굉장히 활동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음인은 행동이 움직임이 좀 적어요. 좀 해도 좀 긴장하고 그런 게 많고, 양인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도 많고 뭔가 이제 에너지가 내뿜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음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좀 제한적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하나를 집요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면 남자들이 체격이 엄청 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인테리어 할 때 미장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장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그 웬만한 성격으로 그거 다 못 먹겠. 웬만한 성격으로 못 합니다. 보통 그런 거 양인들이 잘 안 합니다. 체격이 이만하죠. 이만하다고 해서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체격은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수라든지 아니면 뭐 디테일하게 뭐 작업하는 이런 거, 의외로 체격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 하지만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인들은 얘기를 해보면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말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중구난방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소리 자꾸 들어보면 퍼집니다. 임재범 같이, 임재범은 목소리가 이게 허스키해지면서 퍼지거든요. 그렇게 퍼지느냐, 아니면 이제 김연우 노래 들어보면 노래를 굉장히 잘하지만 목소리가 동글동글합니다. 이렇게 방울 목소리처럼.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목소리가 모이고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해 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 이제 감정이 결부돼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감정은 보이는데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초조함이 어떻게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인들이 초조하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거든. 원장님 어떻게?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저기 이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리해봤는데, 그냥 이거 순수하게 그냥 제가 그냥 적은 건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좀 이게 길쭉길쭉해요. 지난번에 오신 여기 그 원장님,
길쭉길쭉 하시더만, 그 다음 하는 행동 보셨나 모르겠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길쭉길쭉 하면 자꾸 이제 뭔가 행동이, 막 어떤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무 목소리처럼 목소리가 이제, 유시민이 좀 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할 때 보면 나무 통소리 같이 딱딱딱 하듯이 그래서 딱딱 끊기고 발음 딕션 정확하고 딱딱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어찌나 많아가지고 책 쓰는 거 했다가 정치했다가 뭐 노동 분야 했다가 온갖 다 하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 그 다음 화형은 말 그대로 성격이 화끈합니다. 그래서 뭔가 흥분은 엄청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좀 퍼지는 허스키야. 단순히 허스키만으로 하는 건 아닌데, 보면 좀, 임재범 평소에 말하는 소리도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도 좀 그래요. 말이야, 뭐 이래, 이러면서 이게 퍼져요. 그 다음 우리 대통령이 보면 술 많이 먹어서 습기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그 사진 보면, 여기가 전부 그냥 살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근육 같은 게 많아가지고, 진액이 물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오히려 계기를 무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다음 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원만 둥글둥글한 성향이 둥글둥글한 스타일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체격까지 둥글둥글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의외로 정상적인 체형도 많습니다. 원만하고 모든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잘 먹고 그러면서 대신 목소리 같은 게 좀 울리듯이 그 항아리 같은 이렇게 울리듯이 이런 소리를 좀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힙니다. 제가 예전에 얼굴이 하였는데 이제 맛이 가가지고 완전히 목소리도 맑고 깨끗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차갑다는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염은 단단합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고 그래서 책임감이 아주 좋고 목소리가 옥구슬 같은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물소리가 똥똥똥 그 물소리. 그 다음에 체형이 마른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통통한 사람도 많습니다. 통통한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동글동글한 사람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요거를 보고 제가 했는데, 요거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거를, 논문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이마 쪽이 넓고, 전체적으로 세로고, 길고, 턱이 좁다. 화형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편이다. 토형은 얼굴이 네모진 듯 하면서 가장자리가 둥글둥글하다. 금형은 이마 네모지게 각이 지고, 턱이 네모지게 각이 나. 그러니까 요거는 형태로만 하는 건데요. 형태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림은 해놨더라고요. 요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요거대로 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사실은. 얼굴의 형태로만 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김새도 보고, 목소리도 보고, 하는 행동도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전립 설명하면 되지요.